30년간 사회 문제에 주목해 작업해온 서양 화가 서유정.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거대한 산처럼 비닐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또 다른 스펙타클이에요. 지구에 대한 인간의 만행. 그 증거를 수집하듯 일상의 파편을 모아 한 화면에 몽타주하는 것이 서유정 작가의 작업 방식입니다. 이 생태 환경에 신세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생태나 환경을 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인간이 행하는 전 지구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기이한 생명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상징하는데요. 상처 입은 대지를 연상케 합니다. 자연을 짓밟고 선 인류. 이들이 다른 종과 자연에 가하는 폭력은 서유정 작가의 주된 주제입니다. 폭력으로 점철된 세계.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서유정 작가를 만나봅니다. 경남의 한 동물원. 47종의 동물 27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곳은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라쿤이 정말 제일 귀여운 동물 같아요. 너구리과. 그런데 작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우리 속에 같이 원숭이인데 이거 어떡해. 그냥 시멘트 바닥이나 유리벽 공간 안에 갇혀있는 애들이 마치 막 전시용품처럼 진열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 그 마음이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물들의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종종 찾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명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종을 가두고 전시할 권리가 과연 인간에게 있는 걸까? 그래서 야생성을 잃고 이렇게 생기 잃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작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제 화면 안에 나오는 동물들의 형상은 박제된 동물들이고요. 되게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포즈로 취하고 있어서 그 포즈를 보고 되게 위압감이랄까? 죽은 것 같지도 않게 그 시간을 딱 멈춰버린 것 같은 정지되게 해버리게 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위해 쉽게 동물을 죽입니다. 소유든 유희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 결과 어떤 동물은 멸종하기도 하는데요. 동물과 인간의 공간을 함께 배치해 이러한 위기가 인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폭력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실험동물로 쓰이고 있는 토끼의 충격적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로 약간 복제된 형태로 토끼가 가져야 되는 빛깔이 아니라 이것도 인공적으로 주입한 듯한 느낌이 들게 바로 옆에 이제 의수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느낌. 각각의 이미지들의 조합 때문에 간혹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이미지들이 다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각에서 나온 이미지를 구상해 넣습니다. 대량 생산된 인형처럼 묘사된 토끼를 통해 생명을 사물로 여기는 인간의 행태를 고발하는가 하면 복제양 둘리를 연상시키는 양의 모습으로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돼지를 식량의 관점으로만 보는 현실을 꼬집는데요. 작가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택가 가운데 자리 잡은 작가의 작업실. 서양 화가지만 그녀의 작업은 캔버스가 아닌 컴퓨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컴퓨터엔 작품의 기본 재료가 되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그 개수가 수십만 장에 달합니다. 이미지 수집가로 이 방대한 양의 사진들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어서 네, 제가 수족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장면을 처음 딱 봤을 때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의 강렬한 이 색감 대비가 되게 눈길을 끌었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파란색이 이 수족관 안에 물을 좀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바른 뒷벽면의 색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가짜 세상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스쳐갈 장면에서 사회 구조와 부조리를 발견하는 작가. 그렇게 수집한 이미지를 해체하고 변형해 재조합하는 것이 작가의 주된 작업입니다. 잘라서 모아진 형태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장면들을 화면을 이제 분할해서 대비시키기도 하고 변형된 이미지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 원본에서 갖고 있던 식물의 이미지를 조금 버리고 약간 기형적인, 원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본 듯한 그런 이야기를 유도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연결,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다양한 이미지를 한 화면에 배치하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성과 영성 같은 문명을 내세워 자연과 구분짓는데요. 그림에서는 어떠한 구분도 우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폭력의 정황은 드러내되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작가의 몽타주입니다.
합성한 이미지를 캔버스에 드로잉한 후에는 본격적인 채색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판화를 전공했고 디지털 매체도 활용하지만 작가는 줄곧 자신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회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이 소파에 한 몸이 된 것처럼 계속 앉아 계셨어가지고 이 권위적이고 좀 가부장적인 그런 의미를 좀 상징으로 넣기 위해서 원래 있던 그 소파의 모습이나 그 색감이 아니라 파란색을 넣어서 조금 인공적으로 보이게 했고 최상위 계급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이미지를 조합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계급을 상징하는 의자와 최상위 포식자인 수리부엉이 등을 조합해 폭력의 토대인 권력을 표현한 작품. 권력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권력의 상징인 계단과 의자 등을 배치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구의 한 책방 골목. 부산의 명소이기도 한데 이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되게 좋아해요. 사회 문제에 반응하며 작업해온 작가에게 책이나 잡지는 전 세계 동향을 알려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 책이 이게 되게 의식 있는 잡지인데요. 학생 시절에 되게 크게 자극받았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대학 시절 이 잡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훗날 그녀의 작품이 됩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는 그 의례 장면이 아프리카 문화라고 종종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식이라서 되게 축하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악습으로 행해진 할례를 당하는 이제 어린 소녀들의 고통을 제가 상징화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미로 형태의 가면을 쓴 형상으로 할례가 문화라는 가면으로 잔인한 얼굴을 가린 허구의 의식임을 보여주는가 하면 잘려나간 신체의 무덤을 통해 할례는 끔찍한 폭력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학대와 차별, 소외의 문제는 작가의 오랜 주제가 됩니다. 이후 작가의 관심은 자연스레 여성으로 향합니다. 특히 여성성으로 규정되어 온 것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패션 잡지들에서 이 여성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성들이 생각한 여성상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여성상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반을 자르고 생뚱맞은 이미지들을 조합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즉흥적으로 구성한 몽타주 화면. 그 세계 속의 인간은 인간인지 아닌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몸에 동물의 형상을 조합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몸에 이런 생산품적인 풍선을 또 갑자기 낯설게 배치하기도 하고요. 이 초현실적으로 구성하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가는 핏기 없고 눈동자도 없는 사이버 인간을 만들어 성별을 통해 인간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반기를 드는가 하면 동물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신인류를 창조해 성별은 물론 다른 종과의 차별도 없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산의 원도심인 영도구 일원. 최근 작가는 도시의 공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들이 정박하는 이게 선착장이고 여기서 내린 물건들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저장소 같은 이 보세 창고인데요. 부산의 항구 도시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대 도시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창고. 하지만 이곳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나 이거 왜 진작 몰랐지? 제가 좋아하는 틈이에요. 무슨 영화 세트장 같이 이렇게 돼. 스케일이 엄청 큰데요. 작가는 미세한 틈으로 도시의 미래를 엿봅니다. 영도다리 부근에 단 하나 남은 판잣집. 하지만 주변 풍경은 이곳이 머지않아 사라질 곳임을 암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 뒤에 보이는 대형 백화점이랑 아주 대비가 되면서 큰 거대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잠식돼 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일상의 폭력으로 또다시 생각되게 하는 그런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의 풍경을 모조리 잠식하는 자본의 폭력. 말끔한 백화점의 모습과 오래된 주택의 대비는 우리가 늘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자 변화에 순응케 하는 자본의 전략인데요. 작가는 오래된 공간을 작품에 새겨 넣으며 익숙한 풍경을 삭제하는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산 외곽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매일 800여 톤의 쓰레기가 묻히고 있어 쓰레기 무덤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평소 밟던 땅이랑 정말 다르게 지금 바닥 질감도 절대 뭐 일반 도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좀 많이 푹신한 그런 느낌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푹 꺼질 것만 같은 불쾌함. 이것은 인간으로 인해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단서입니다. 이 많은 쓰레기가 흙으로 지금 덮어지는 장면인데요.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밑에도 이미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습니다. 여기 이거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이 흙더미 위에 이게 고정된 게 아닌데 식물이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바로 옆에 지금 쓰레기 더미가 같이 보이고 있어요. 쓰레기 땅에서 자란 초록 잎사귀는 그동안 인간이 잊고 지내온 단순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닌 지구. 그곳은 어떠한 종도 차별 없이 살아가야 할 공생의 대지이며 생명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작가가 본 세상의 본질이자 우리가 상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지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혹하게 이 땅을 훼손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작품 안에서는 땅이나 이 대지나 이 식물들이 제가 취하는 왜곡된 형상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살아있는, 살아가야 할 생명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종이 어우러져 살아갈 공생의 지구를 위해 우리는 서유정 작가의 폭력의 몽타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